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임시조치이긴 하지만 이번 합의로 국가부도 디폴트 사태는 피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시행에 돌입한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연방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법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파이자가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승인되면 유치원과 초등학생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말인 10일부터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한 재외선거 등록 신청이 시작됩니다. 선거 등록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LA 항공문화원과 총영사관이 LA 지역 학교를 방문해 한국 전통공연과 테이팝 공연 등을 선보였습니다. 부채춤과 장구춤 등 전통 공연에 많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제약사 파이자가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달 말에서 늦어도 추수감사절 이전에는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임시 조치긴 하지만 이번 합의로 당장 국가부도 이른바 디폴트 사태는 피하게 되면서 오늘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첫 소식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미 상원은 오늘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2월 3일까지 4,800억 달러, 우리 돈 571조 원가량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We have reached agreement to extend the debt ceiling through early December, and it's our hope that we can get this done as soon as today. 미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최근 의회에서 부채 한도 처리가 지연되면서 보유 현금 등 비상수단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 재무부가 오는 18일이면 정부의 현금도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이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12월까지 시간을 벌게 된 백악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The debt ceiling short-term deal that we're seeing, and it gives us some breathing room from the catastrophic default we were approaching.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 상한선 처리에 협조하면서도 여당인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But for 2.5 months, the Democratic leaders did nothing and then complained that they were actually short on time. The majority didn't have a plan to prevent default, so we stepped forward. 급한 불이 꺼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일제히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3만 8천 건 줄어든 32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4만 8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예상 이상의 감소폭에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회복세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낙태금지법에 대해 텍사스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텍사스주는 즉각 항소로 맞대응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사명 기자입니다. 연방법원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무부가 낙태금지법에 대해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로버츠 피츠먼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을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법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낙태금지법이 여성들을 헌법으로 보장된 대로 목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주 내 여성들의 헌법상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백악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낙태권 분쟁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파 사이에서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영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4만 명을 넘었는데 최근 발생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자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긴급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70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6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한 달 만에 다시 4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7월부터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로 방역 지침을 전환한 영국은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상태인데 최근 감염의 절반 이상은 17세 이하 집단에서 나온 걸로 집계됐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자 나딤 자하의 영국 교육장관은 겨울철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학교에서 다시 마스크를 쓸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케임브리지셔 지역 학교에선 마스크 착용이 재도입됐습니다. 미국에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미 FDA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해 매일 등교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백신을 맞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로나19 확산세도 꺾일 걸로 미국 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 여부는 헬로윈에서 추수감사절 사이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젊은 층은 모더나 백신을 맞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장에 좋지 않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한국 보건당국도 이상 반응에 대한 여러 나라의 사례를 모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중단한 연령대는 30세 이하, 1991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심장을 둘러싼 막인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심낭염 또는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덴마크도 같은 이유로 12세에서 17세의 모더나 접종을 중지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매우 드물긴 한데 젊은 층, 주로 2차 접종 때 생깁니다. 영국 보건국 조사에 따르면 심낭염, 심근염의 발생 사례는 모더나가 화이자의 3배를 넘었습니다. 접종 후 호흡이 가쁘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잘 회복됩니다. 국내에선 602만 명이 모더나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았고 234만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상 반응을 포함해 해외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밝혀 당장 모더나 접종 계획은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또 접종 후 신고가 잇따랐던 여성들의 월경 장애를 이상 반응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월경 장애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요. 인과성이나 기전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 의향을 물었더니 맞겠다고 한 응답은 본인은 69.1%, 부모는 72.2%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16세와 17세 예약률은 이틀 동안 33.2%를 기록 중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 기관의 유효 기간이 끝나가는 모더나 백신이 많아 자칫 대량으로 폐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연기했다는 것이 이유라는데 TBC 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접종하고 있는 대구의 한 의료기관. 당장 다음 주면 모더나 백신 140여 명 분량을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지난달 중순 보건소에서 지급받아 해동한 모더나 백신의 유효기간이 오는 13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8, 9월 백신 1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차 접종 간격을 6주로 일괄 연기하면서 백신 수급이 꼬인 겁니다. 백신 당국은 부랴부랴 접종 간격을 다시 줄여 폐기 임박한 백신을 소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모더나가 많아서 간격을 당겨서 저희는 저희가 최대한 소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역 위탁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모더나 백신 가운데 다음 주 폐기를 앞둔 물량은 30%에서 많게는 절반 수준. 위탁 의료기관들은 형편상 접종 대상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접종 간격을 일일이 다시 당기는 것이 쉽지 않다며 남은 백신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역에서만 수만 명분의 모더나 백신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환자들 대개는 자동차 당기가 쉽지가 않고 일괄도 조정하는 후에 또 환자들 불만과 민원 전화 병원 폭주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 스케줄 조정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 어쩔 수 없이 다량의 폐기가 예상되는. 백신 접종을 전제로 위드 코로나 논의가 시작됐지만 들쭉날쭉하는 백신 수급 정책으로 접종 현장은 계속해서 혼란 속입니다. TBC 박정입니다. 네, 이번 주말인 10일부터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등록 신청이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일요일부터 공관 2층에 별도의 접수처를 마련해 대면 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재외선거 등록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는 일요일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LA 총영사관은 공관 2층에 별도의 접수처를 마련해 주말에도 대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재외국민 혹은 국외 부재자는 한국 여권을 지참해 공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그 총영사관 2층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접수처를 10월 10일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 근무 시간 중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등록을 하실 수 있고 저희 접수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외 부재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영주권자와 주재원, 유학생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됩니다. 재외선거인인 경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다면 별도의 등록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유권자 등록을 받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코로나 시국인 만큼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한국을 홍보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치러지는 한국 주간입니다. LA 한국문화원과 총영사관은 LA 통합교육교 학교들을 찾아 한국 전통문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부채춤과 K-팝이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공연으로 한국을 홍보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K-팝 공연단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댄스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공연단이 북과 장구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타인종 학생들은 열광합니다. They were doing cool moves, cool dance moves. You know, it was all awesome. 2021년 한국 주간의 일환으로 LA 통합교육구 학교를 대상으로 K-팝과 전통문화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김명옥 중학교를 비롯해 코엔가 초등학교 등 10곳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연단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을 노래와 춤을 선보였습니다. Very much dominant and they sing along a lot to Blackpink. And the smaller ones are just bobbing their head a little bit as well. 부채춤과 장구춤도 타인종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민족 그 문화,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LA 한국문화원과 LA 총영사관은 앞으로 한국 주간 문화 공연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저희가 2019년 한 번 했고 올해 이렇게 다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학교 측에서도 계속하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LA 통합교육구 측도 한국 주간 문화 공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매년 이런 좋은 행사가 계속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 원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교육원과 또 총영사관과 상의를 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K-팝과 전통의 융합 공연은 타인종 학생들의 호기심을 사로잡는 한국 문화의 행사로 거듭났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중국에서는 때 아닌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붕괴 위험이 있는 탄광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는데 중국의 전략난 속에 석탄 공급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엄청난 양의 토사가 삽시간에 주택가를 덮칩니다. 철도를 받치고 있던 지반이 무너지면서 철로만 아슬아슬하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잇따른 비로 토양이 물을 머금으면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지난 2일부터 중국 산시성에 폭우가 계속됐습니다. 교통경찰관 4명이 산사태로 매몰돼 숨지는 등 지금까지 5명이 숨졌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끊겨 곳곳에서 차량과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산시성은 석탄 탄광 27곳과 100곳에 가까운 다른 광산들의 생산을 중지시켰습니다. 강우량이 평년 대비 4배 이상 늘면서 붕괴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산시성은 네이멍구와 함께 중국의 주요 석탄 생산지로 지난해 중국에서 가장 많은 10억 톤의 석탄을 생산했습니다. 중국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탄광들의 생산 중단으로 전력난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석탄 공급이 줄면서 도로 신호등이 꺼지고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석탄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폭우라는 예상 밖 복병을 만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덕입니다. 일본 도쿄와 인근 지역에 진도 5.9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7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밤 10시 41분쯤 발생한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80km였습니다. 일본 수도권인 지바현에서 발생해 도쿄까지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으며 기차와 지하철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지진으로 중상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다쳤지만 수도권 원전에는 이상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각적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전국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이후 케어 클리닉과 시더스 사이나이가 오는 29일 무료 유방암 검사를 진행합니다. 에린 박 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유방암 검사가 크게 감소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기검진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무보험 40세 이상 여성으로 무료로 촉진 검사와 메모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LA 지역의 일부 메트로 열차 운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LA 메트로는 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오는 9일까지 그린라인 레이구드 블루버드역에서 버몬트 아텐스역까지 운행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에는 셔틀버스가 임시 투입됩니다.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한인 보좌관을 영입했습니다. 산티아고 의원 사무실은 한인 최은하 보좌관을 지역사회 보좌관으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보좌관은 이민자 변호 법률센터의 프로그램 전략 매니저와 작가 및 비평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오는 11월 2일 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내일 마감됩니다.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등록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우체국 소인이 8일까지 찍힌 등록 용지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우편 부재자 투표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주말 워싱턴주 산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시애틀 지역에 토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40대도로 떨어지고 늦가을이나 겨울 같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 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혜택을 받는 대가로
700억 원을 건네기로 하고 실제 5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각종 로비 정황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끔 사업이 설계된 이유도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 이모부장을 어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하나은행 같은 금융권 사업자들보다 화천대유 측에 더 많은 배당이 가도록 이익 배분 구조가 설계된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도 어제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 당시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선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묵살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공수처가 복원한 자신과 김웅 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해달라고 공수처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상세한 통화 내용이 드러날 경우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복구한 통화 녹음 파일 2개엔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고발장은 저희가 작성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대검에 접수되면 잘 처리해달라고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을 전달한 역할을 넘어 고발 사주의 핵심 역할을 한 정황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조 씨는 이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해달라며 공수처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통화 녹음 파일 공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가 통화 당사자인 만큼 내용 확인이 필요한 절차지만 통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 수사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조 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해당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참고인 신분이던 김 의원을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김 의원이 말한 저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 실제로 검찰과 모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한국 정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기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후보 간의 갈등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가지고 있다며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연일 이재명 후보에 날을 세우고 있는 박용진 후보도 대장동 의혹이 당 전체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일 기자회견을 열며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캠프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데 이어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면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경선이 종료되지 않은 순간 마지막까지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기 위한 경선 캠페인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과 모레 마지막 순회 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내전에 민주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경선 중이라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경선이 끝나면 당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후 대장동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대선 경선 본선 지출자 4명을 발표했습니다. 2차 컷오프 결과에는 선두 경쟁만큼이나 마지막 4위가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명에서 8명, 그리고 이제 4명으로 줄어들 본선 진출자는 오늘 오전 10시 발표됩니다.
일반 여론조사 70%에 당원 투표 30%를 합산하는 건데 당원 투표율은 49.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돌풍을 일으킨 지난 6.11 전당대회 투표율 45.36%보다도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투표율이 당원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후보는 자신의 불리한 연결고리인 고발사주 의혹이 재점화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이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에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홍준표 후보는 젊은 층의 지지를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2030이 홍준표를 전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최소 3위를 지키겠다는 유승민 후보는 오늘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합니다. 선두 경쟁 못지않게 4위 싸움도 치열합니다. 캠프 해체라는 강수를 뒀던 최재형 후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을 찾아 당심에 호소했고 원조 소장파 원희룡 후보는 화천대유 일타 강사를 자처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들고 나와 지지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하태경, 안상수 후보도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남가주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기온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산간 지역은 15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